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프닝에서 기억, 우선순위 다소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책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명섭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적 기억이네요, 책. 네, 책 제목이 좀 개인적이죠? 네. 유인영 소설가의 개인적 기억. 은행나무 노벨라 시리즈. 노벨라 시리즈를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좋아하는 시리즈인데요. 예. 은행나무란 출판사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책 시리즈입니다. 사실은 특정 주제로 묶었다기보다는 이 작가, 그리고 이제 책을 실제로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아요. 예전 문고판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얇은 책. 예, 저도 어릴 때 추리소설 같은 거 아니면 오은리의 단편집 같은 거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되게 얇습니다. 지금 윤희영 작가의 개인적 기억 같은 경우는 뒤에 작가의 말까지 포함해서 138페이지입니다. 138쪽. 예. 이게 이제 원고지로 치면 한 100매 정도 되나요? 100매. 죄송합니다. 100매는 아니에요. 100매 넘겠구나. 300매에서 400매. 400매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젊고 감각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묶어서 낸 책이 바로 노벨라 시리즈입니다. 요 정도 두께면은 뭐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죠, 이거를? 단편보다는 분명히 좀 중편이죠. 중편. 네. 근데 그 최근에 경향이 장편도 점점 짧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장편의 기준이 원고지 1000매였어요. 1000매 이상. 네, 그리고 1000매. 보통은 네. 한 1200매 정도 네.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한 800매도 괜찮다. 800매. 네, 800매도 괜찮고 뭐 그 이하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최근에 읽을 거리나 볼 거리도 확실히 예전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좀 책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책의 최대의 적은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책의 최대의 적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입니다. 네, 워낙 스펙터클하고 일도 많고, 예. 저 얼마 전에 그리스 사태라고 불러야 되나? 그 그리스에서 문제가 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리스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괜찮다. 그 근거로 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더 많이 해요. 네,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망할 리가 없다고. 네, 어디서 위에서 사고 내면 밑에 사람들이 메꾸는 일이 이제 반복되는 일이고 사실은 사회가 그 너무 스펙타클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호러 소설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신문 사회면과의 경쟁에서 완패했다. 멋진 말인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현실적으로 소설을 쓰고 싶어도 네. 신문 사회면을 못 따라가고 사실 호러 소설가가. 네, 그 세상이라는 공포를 못 이기는 거야 창작이. 그래서 이제 그 한탄 비슷하게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글이라는 게 점점 좀 골방 노인 취급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효용을 좀 못 느끼게 되죠. 네, 그렇죠. 네. 뭐 입사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네. 뭐 대입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뭐 사람들이랑 술자리에서는 주말 드라마나 아니면 뭐 그 케이팝 얘기만 하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야구 얘기해도 되고. 아, 예, 야구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 팀 없습니다. 그런 쪽에 정말 별로 관심이 없는 아. 특이한 경우에. 진짜 특이하신 것 같아요. 술도 잘 안 드시죠? 네. 네. 이게 그래도 정말 텔레비는 봐요. 테마 여행 같은 거. 아. 아니면 동물의 왕국도 좋아하시죠? 동물의 왕국. 박근혜 대통령도 동물의 왕국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에이. 근데 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동물의 왕국을 왜 애청하냐고 했더니 배신을 안 해서 동물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물도 배신 엄청 합니다. 당연히 배신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부 금슬의 상징이라는 원앙새를 네. 정말 그런지 네. 그 이제 원앙새 그 한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암수가 있고 새끼들이 있고 그래서 네. 그거를 쭉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네. 전부 다. 네. 그랬더니 무려 30%가 설마 네, 혼에 네, 혼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무슨 배신을 안 해요? 여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아니 자꾸 그러시면 혹시 지금 갤럭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더 얘기하면 제 휴대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컷 지르고 그냥 아이폰으로 넘어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시컷도 괜찮아요. 이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네. 개인적 기억으로. 네. 이제 노벨라 시리즈까지 얘기했는데 예. 노벨라 시리즈를 편집하고 기획하고 편집한 이제 편집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이 친구 결혼식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파주 출판도시부터 긴 인연이 있어서 그렇겠네. 거기서 인연이 있겠네. 네, 그 결혼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이제 그때 같이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결혼식에 가서 이제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노벨라 시리즈는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얇고 네. 이제 그 빠르고 재미있는 문학들을 묶어놨고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세상에 대한 문학의 도전 이게 좀 거창한가요? 뭐 문학은 항상 도전하는 거니까. 와, 이게 이렇게 좀 뜬금없는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던져놓고 불안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일종의 약간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보면 저는 처음에 네. 이 분량 문제를 그 일종의 금기로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왜냐면 조금 이렇게 얇은 느낌이라서.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주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책이 좀 두꺼워야 된다라는 강박관이요. 거기다 이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흠을 잡히기 싫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네. 장편 소설이다 그러면 첨매에 맞춰서 얘기를 진행하는 게 익숙해졌다가 사실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좀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그렇지만 1000매 쓰던 작가가 2000매 쓰라고 하면 잘 씁니다. 예, 사건을 줄이는 게 어렵죠. 줄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작품 배명훈 작가의 작품으로 기억하거든요. 가마틀 스타일이었는데 그 작품부터 사실은 이 작가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했던 게 제가 좋아하거나 주목하는 작가들 그럼 좀 이상하지만 그런 작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배명훈 작가도 그렇고 김혜나 작가나 정세랑 작가, 뭐 윤희영 작가도 그렇고 제가 재밌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뭐 저도 글을 쓰니까 사석이나 다른 자리에서 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윤희영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어떤 강의 자리에서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목하고 있다가 그리고 하나 더 그 윤희영 작가 같은 경우는 큰 늑대 작품 중에 하나 큰 늑대 파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 최초의 좀비 소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비의 데모라고 이제 부르는데 당사자는 이 얘기 들으면 좀 오글거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 포장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주목했던 작가였고 책이 이제
쓴다는 얘기를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손에 넣고 책이 이제 좀 얇아서 그 받자마자 한번 다 읽었고요.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오늘 지하철에서 타고 오면서 사실 한 번 더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부분만 좀 못 읽어갖고 이제 그 조금 이제 급하게 읽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얇고 안에 근데 내용은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책을 읽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가 하나가 읽다가 스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다시 피면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요즘 듣는 정보량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또 이렇게 나이 먹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글프게 만드세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소설은 메모해놓고 읽어요. 왕좌의 게임 같은 거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렇게 옆에 네, 종이 한 장에 네. 등장인물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내 나름의 등장인물에 대한 메모를 해놓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목 그대로 개인적인 어떤 등장인물의 개인적인 소회예요. 네. 개인적인 소회라 읽기도 뭐 굉장히 편하고 별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네. 일단 분량이 이제 이렇게 두껍진 않으니까 네. 우리 이제 독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볍고 그래서 한번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사실은 요즘 책을 추천하게 되면 네. 많은 얘기들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읽을 시간이 없다. 예,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 네. 책을 읽으라고 강권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글쟁이들 입장에서는 좀 강권도 해야죠. 읽으라고 뭐라고도 하고 좀 왜 너마저도 안 읽냐고라도 하고 뭐 어떻게 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네. 꼬박꼬박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이걸 듣는 분이라도 제발 책을 좀 그럼요. 읽어주십사. 단 네. 몇 번이라도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무슨 어느 특정 출판사 책을 판다는 의미보다는 책을 좀 사람들이 더 읽고 네.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책을 들고 나온 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요즘에 최근에 문고판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최근에 쉽게 읽을 수 있는 문고판이고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그게 되면 그 장미의 이름을 쓴 움베르토 에코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높은 어디지 베란다 같은 데 올라가서 네. 그 피사의 사탑 그런 거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자기 책, 한 손에는 그 전자책 기기, 그러니까 뭐 킨들이란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킨들은 당연히 박살이 나고 네. 책은 멀쩡했어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그 책을 들고 이제 책은 영원할 거라는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걸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이나 인터넷이 책을 대체할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반대되는 얘기들. 종이책이 멸종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전자 어떤 이런 쪽에 플랫폼에 돼 있는 정보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지식의 원천이 바로 이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블로그니 이제 흔히 말하는 SNS에 떠 있는 네. 그 오만 것들 중에 한 30%는 책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30%는 음식 얘기고. 네. 40%는 연애 얘기인가요? 뭐 그 외 기타 등등의 얘기들인데 책이 없으면 지금 우리 정원섭 작가가 얘기한 대로 그 SNS의 그 콘텐츠 중에 30% 이상이 없어질 거니까 무너진다고 봐야죠. 매일 다 먹방만 하나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일단 전년관의 30분 책 읽기도 없어질 수 있고 더 하나 우리는 갈아타죠, 그러면 딴 걸로. 먹방 읽기 뭐 이런 걸로 30분 먹방 이렇게. 30분 먹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너무 심하게 생각한지 몰라도 예전보다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좀 깊게 생각을 잘 못해요. 네, 깊게 이게 옛날 말로 하면 현명하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만 먹는다고 현명해지는 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죠. 예, 무수한 발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삽질하는 인간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정말 말이 많고 뭐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 젊은이의 그 전형적인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건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식스팩이 있었다는 얘기랑 더불어서 사람들이 상상을 아무도 못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왜 웃으세요, 근데? 저 식스팩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라 전 개인적으로 책을 이 지식의 현명함,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많은 얘기들 들려주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과잉기억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네. 책을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자기 기억들을 떠올리는 걸로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읽으면 이 책의 주제를 정한 것도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대단히 뛰어났죠. 제가 장르 작가라서 순문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순문학 작가들 좋아하고 많이 알고 있는 분 다 괜찮은 분이긴 한데 이상하게 벽처럼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없애야죠, 그거. 네. 불필요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출신이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런데 이 책은 제 기준으로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짧아서 이제 금방 있죠. 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전 책을 읽다가 책이 재미없으면 특히 추리소설 같은 경우 뒷부분을 좀 읽어요. 그리고 제가 예측한 게 맞으면 더 안 읽습니다. 얘가 범인일 것 같은데 딱 펴봐서 얘가 범인이 아닐 거예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진행되는 과정이 저도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일종의 뭐라고 심리 술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런 그쵸, 식으로 그럴 수 풀었는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 기억 같은 경우는 결말을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상이 됐는데 그게 맞으면 진짜 좀 재미없죠, 그거는. 그야말로. 그리고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작가는 정말 이거는 정말 나만 알 수 있는 트릭이야 내지는 이런 변신이야 이러고 딱 썼는데 사실 100년 전에 이미 나온 거거든요. 막 작가는 그러니까 온갖 힘을 다 주고 폼을 다 잡으면서 이제 막 얘기를 진행하는데 이거 옛날 명작 뭐 홈즈에 나왔던 뭐 같은데 이러면은 사실은 그렇죠. 좀 되게 서글퍼요. 이 사람은 정말 재밌다고 힘줘서 썼을 텐데 나는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뒤에 건너뛰어서 읽었는데 똑같아요. 역시나. 네, 그러면은 사실은 책에 대한 배신감 좀 들고 이것 때문에 책을 못 읽으시는 분도 상당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빛과 어둠이 다 있습니다. 예, 책에서만 배신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나마 책에서 배신당하는 게 제일 상처가 작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한테 배신당해놓고 사람 계속 만나고 음식에 배신당해놓고 음식은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은 배신당했다고 다른 책을 안 읽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 책 그거일 뿐이지 나머지는 또 내가 얼마든지 매혹당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개인적 기억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다시 소외감? 되게 재밌어요. 글을 쓰는 작가인데 작가 주인공이 책을 못 읽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처음에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가마다 특유의 문체 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윤희영 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뵈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성격이랑 좀 유사해요. 그러니까 가끔 작가분 중에 이제 책에서 봤던 분위기랑 실제랑 180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실제로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네. 칼의 노래를 쓰신 김훈 작가님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장 인상적인 첫 문장의 소설을 10가지 중에 하나가 칼의 노래에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작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폈다. 였는데 제가 파주에서 뵀던 김훈 작가님은 대부분 술에 취해 계셨거든요.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고 처음에는 토마토인 줄 알았어요. 네, 좀 이렇게 빨간. 네. 항상 술에 취해서 오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나쁜 건 아니고 되게 그 와중에 되게 유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가 지망생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글 열심히 쓰라고 응원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칼의 노래나 현의 노래 같은 경우를 보면 약간 작가님 이미지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장한 장면에서 웃기거든요. 뜬금없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영 작가는 제가 많이 뵙진 않았지만
이 느낌이랑 네. 글이랑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한테는 조금 반가웠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책이 나왔다는 게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떴을 때, 할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책을 보내달라고 할까,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정회섭 씨가 이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왜 여기 자주 나오겠습니까? 완전 찌찌뽕이야. 네, 그리고 제가 뵙고 나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작가는 사실은 좀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네. 거 좀 있어야 돼. 네, 작가는 약간 신비로움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 기대감. 그쵸. 뭐, 이렇게 다른 거에 뭐 어떤 악평이든 혹평이든 이 사람에 대한 명확한 호불호가 있어서, 이제 좀, 책이 나오면 한 번쯤은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사실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건.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로는 세상을 향해 일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요즘 일었으면 온갖 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납작 엎드려 있거나, 땅을 머릿속에 파묻고,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세상에서, 이런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좀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를 게 없거든요. 맞아요. 생각이 없으면 좀비지 뭐. 네, 얼마 전에 이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왔던 이제 문학 잡지가 새로 나왔거든요. 악스트라고. 악스트가 나왔죠. 예, 그 잡지에서 보면 천명관 작가가 저는 원래 좋아하긴 했는데 이번에 되게 직설적인 표절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게 네. 또 찬반 양론이 지금 아주 막.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두고 나서 이걸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는 전 되게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명확한데 이건 기준으로 봐도. 그러고 이제 뭐 개인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시원하다고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실은 그 천명관 작가 인터뷰 그런 게 있어요. 뭐 당신이 얘기하는 문단 권력이란 게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글을 읽고 찔리는 모든 사람들, 당신들이 나쁜 녀석들이야. 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 저도 그거 읽고 빵 터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좀 들면서 이런 개인적 기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네. 여러 사람들인데 또 서운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은 도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권위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권위가 없어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없어야 되는 건 문학입니다. 왜냐하면 많죠 문학에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60살까지 어떤 작가 60살까지 글을 열심히 썼는데 사실 20살 된 작가 첫 작품이 그 60살 난 작가 작품보다 훨씬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걸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기가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창작의 신이 찾아오실 때, 오실 때 이제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오시죠. 네, 저도 새벽에 몇 번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보다 줄 세우게 잘 돼 있는 곳이 또 여기라서 이제 그쵸.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서 또 이 책들을 읽으니까 나름대로 좀 희망을 봤어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뭐 상관없이 열심히 쓰고 있다.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계속 도전한다라는 의미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 작가의 말 첫 마디에 그게 남아 있어요.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종종 소망하곤 했다.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사실은 작가의 말은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요것만 넣었어도 됐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작가님 원래 좋아했지만 이 책 읽고 더 좋아했고 요거에 대한 감상을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실 오늘은 이 책 설명이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책 내용이 너무 얇아서 어느 정도 얘기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노벨라 시리즈라든지 윤희영 작가에 대한 얘기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죠. 네, 한 것도 사실은 얘기가 너무 깊게 나가다 보면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두껍지 않아서 여차하면 책이 안 팔리는데 일조할 수 있으니까 지능적 안티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표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표지입니다. 표지 네. 얘기도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윤희영 소설 개인적 기억 힌트 하나를 드리면 기억 과다증이죠. 네. 네. 너무 많이 기억하는 안 잊어지는 네. 아유, 지우개가 없는 사람들 얘기인데 불쌍할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억이란 건 모래알갱이하고 같습니다. 흩어져서 존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무의식이라는 체에 걸러내는 바람에 크기가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한 일이라서 무엇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현듯 드러나고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아지지 않기도 합니다. 기억은 또 이 마른 앙금이기도 하죠. 현실로 소환되는 순간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면서 비로소 그 형상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혹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런 기억이 내 안에 숨어 있었을까? 이런 경험들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억은 왜곡이 많을 겁니다. 이 상처를 덮어두기 위한 일이고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편집을 끊임없이 거듭합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문득 떠오를 때가 있고 그 시절 참 어리석었구나 반성도 하고 그 아이는 또 왜 그랬을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제가 미혼인 상태라면 뭐 다를 겁니다. 현실적인 장벽이 없으니까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행동 반경도 커질 겁니다. 다시 만나본다면 그건 과거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돌아선 원인에 대한 의문일까요?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만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일 테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두 사람 모두 당시의 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고 본인들도 변했으니 기억하고 있었던 흐름을 이어받아서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아무리 선명한 기억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기억되는 것도 행복이지만 모두를 기억하고 싶은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